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인환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진작에 와서 선생님들께 인사도 드리고 매번 수업할 때 같이 참관해서 좀 도와도 드리고 저도 배우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좀 본의 아니게 바쁜 일들이 많아서 겨우 이제야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이 과정을 준비를 하면서 두 가지의 큰 저는 설레임과 보람을 갖게 됐는데요. 하나는 지금 먼저 강의를 해주신 우리 김상덕 교수나 김상수 교수님, 그 다음에 우리 배재 교수님들 이렇게 유명한 분들하고 한 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또 영광스러운 자리였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울산 지도청에 계신 분들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선생님들 앞에 선다는 게 두려움도 있지만 굉장히 좀 자부심도 있었고 설렘도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제 제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그동안에 많이 배우셨을 거니까 꼭 앞에서 제가 서 있는 사람이 이 주저리주저리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서 배운다기보다는 같이 연구하고 함께 해간다는 그런 마음 자세로 앞으로 남아있는, 지금 이제 우리가 수료식까지 5개의 과정이 남아있죠. 5차 시간 남아있는데 그 시간을 즐거운 시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선생님들께서 계속 지금 영상을 제작하시기 위해서 그런 재료들을 많이 만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카드뉴스도 만들고, 그 다음에 미리 캔버스로 공부도 하시고, 캐리마스터도 해서 영상도 만들어 보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우리 배재기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근데 계속 반복 숙달을 해보는 것 외에는 답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 역시도 저도 유튜브 채널이 있지만 좀 보면 야, 뭐 그런 놈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채널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채널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지금은 제 강의 영상만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문적으로 채널을 운영하시려고 하면은 굉장한 시간과 노력과 정성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오신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그것을 자기를 표현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취미로 해서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결국 여기 선생님들이 오신 배경이 궁극적으로는 내 채널을 만들어서 내가 관심사, 내가 좋아하는 거, 관심 있는 거,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시겠다는 게 최종 골이죠. 그렇죠? 예,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상을 그러면은 많이 만들어 오셨을 것 같은데 지금 방금 우리 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 들어보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좀 잠시 들었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강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목이 좀 낮부터 막 가서 지금 갈라지는 목소리가 좀 나옵니다. 지금 요즘 우리 기사 시험이 1년에 4번이 있죠. 그래서 지금 8월 14일 날 이제 3회 기사 시험이 있는데 제가 거기 지금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과정 강의를 하고 있는데 시험이 임박하다 보니까 2개 기관에서 동시에 지금 그 과정을 하고 있어서 보통 하루에 막 4시간 연강 이렇게 지금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갈라집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좀 옷을 벗어도 될까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영상도 계속 만들어 보시고, 근데 통상 제가 이제 강의를 가보면은 이제 선생님들은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수업 시간에 열심히 따라서 해보고 집에 가시면은 또 다음 수업 시간까지는 다른 일을 하시느라고 전혀 신경들을 안 쓰세요. 이제 그리 되면은 항상 그 상태에서 이렇게 수평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꼭 배우셨으면은 집에 가셔서 한 번은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계속 강의를 해보면은 최소한 3번만 해보면 돼요. 3번만. 그래서 여기 수업 시간에 이제 여기 강사들하고 같이 실습을 해보시고, 그리고 바로 돌아가셔서 내 기억이 휘발하기 전에 집에서 먼저 오늘 배웠던 내용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한번 그 루트를 따라서 그렇게 되는지를 확인해보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이나 내일 또 다른 사람한테 직접 가르쳐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해보면은 이 제일 배우기 쉬운 방법이 남을 가르치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마트폰 활용지도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강의를 하는 목적이 내가 잘 알기 때문에 그걸 남한테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제가 배우기 위해서 이 강의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남을 가르치다 보면은 먼저 본인이 긴장을 하게 되죠. 남을 가르쳐야 되니까 남보다는 많이 알아야 된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똑같은 것을 공부를 하더라도 이 성취하는 속도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은 내 나름대로는 준비를 했지만 같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우리 그 교학 상장이라고 들어보셨죠? 가르치고 배우면서 함께 성장한다. 교학 상장. 그러면은 저도 모르는 내용을 배우시는 분이 문득문득 그 질문해 주시는 거에서 힌트를 얻게 되고 또 같이 배우게 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좋아서 지금도 이제 강의를 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설이 좀 길었지만 꼭 선생님들께서 해보시면은 집에 가셔서 꼭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제가 어제 이제 외람되게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뭐 노트북 갖고 와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그 다음에 교재도 갖고 와라. 그렇게 이제 좀 무리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이제 선생님들이 이번 과정을 끝나고 나면은 독자적으로 선생님들의 채널을 운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지금은 물론 이 스마트폰, 모바일 위주로 모든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지만 실제 유튜브는 데스크탑, 이 노트북, PC에 특화되어 있는, 최적화되어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모바일이 너무 이렇게 확장이 되고 활성화되다 보니까 물론 모바일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 기능 구현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게 자유자재로 막 원활하게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권장해 드리는 방법은 기본적인 전체 어떤 그런 작업들은 PC에서 하고 내가 이동하면서 그 다음에 잠깐 하는 것들은 모바일로 하시는 것을 이제 필요로 하다고 생각이 돼서 교재에 보시면 되겠지만 그 전부 다 데스크탑 버전으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모바일로 하는 방법 두 개를 다 실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 때도 실제 여기는 어떤 이제 아시는 내용이 어떤 루트를 찾아서 어떻게 계정을 만들고 계정을 찾아 들어가고 채널을 개설하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렵지도 않고 자주 빈번하게 사용할 일도 아니거든요. 계정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특별한 목적이 없는 한 계정 바꿀 일이 없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천천히 데스크탑으로 먼저 해서 설명을 드리고 같이 실습을 해보고 또 모바일 버전으로 해보고 두 개를 같이 해볼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노트북이 가주신 분들은 노트북을 켜가지고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거를 같이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노트북이 없어서 안 가져왔다 하시는 분은 제가 PC 버전을 설명을 드릴 때는 선생님들 교재에 있으시잖아요. 교재의 내용을 그대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니까 보시면서 거기다가 내가 알아볼 수 있도록 메모를 하시면 됩니다. 메모를 해서 집에 가셔가지고 아 오늘 낮에 박인환이가 이렇게 하라더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나오더라. 아 이렇게 되는데 박인환이 설명이 이게 부족하더라. 그런 것들을 메모를 하십시오. 그래서 집에 가서 보시고 PC를 켜서 한번 해보시면은 충분히 다 따라오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전체 목차가 지금 이제 6회차까지 있는데 6회차는 이제 선생님들의 작성하셨던 영상 이 작품 감상 및 품평회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벌써 우리가 5강 이제 종반전에 이제 꼬린 지점에 지금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배재기 선생님께서 이 유튜브를 해야 되는 이유, 영어 정리 채널 개설 계획을 잘 또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어서 우리가 이제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구글 계정이 필요한데 그래서 계정을 어떻게 만들고 관리를 할 건지 그래서 쭉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도 드리고 같이 연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들 다 저 영상은 다 만들어 보셨죠? 다? 예. 계속 지금 만들고 계시고 혹시 채널을 직접 운영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예, 지금 한 분만 계신가요? 그래서 간단히 이제 저를 이제 소개해 드리면은 저는 이제 대기업에서 30년간 근무를 하고 16년도에 퇴직을 했고요. 그래서 퇴직을 이제 했던 이유가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조선해양이 굉장히 어려워서 그 명예퇴직을 많이 시켰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명예퇴직이 아니고 자의퇴직을 했어요. 16년 말에. 그래서 좀 개인적인 그 사정도 있었고 회사와 제가 생각하는 방향이 안 맞아서 이제 퇴직을 했는데 저는 퇴직을 하면서 했던 이유가 저는 이제 공학을 30년 했거든요. 그래서 공학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한 번 사는 인생에 한 가지 일로 제 삶을 마감한다는 게 상당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년 하다 보니 야, 그래서 가보지 않는 길을 한번 걸어보자 해서 이제 과감하게 사표를 냈죠. 3일 고민하고 사표를 내면서 이제 했던 부분이 제가 공학을 했으니까 비공학적인 것, 인문학 쪽을 공부를 해보자 해서 했던 게 이 생애설계사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끝나고 집에 오면은 집에서 생애설계 공부를 140시간을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한 6,000페이지 되는 책을 공부를 하는데 그걸 다 외우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데 그걸 다 받아들여야지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4시간 보고 그걸 이제 해서 합격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던 과정에 요 스마트폰을 이제 그때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스마트폰이 이제 금리 지금 갤럭시 그 S21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노트 8 정도 그 정도 저도 사서 썼거든요. 그냥 뭐 통화하고 사진 찍고 그 정도 하면 된다 해서 했는데 그때 이제 공부를 하면서 스마트폰을 딱 보니까 야, 이 스마트폰이 이게 요술상자구나. 이 대단한 물건이네. 이제 그래서 그때 김상덕 교수님한테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가 이제 2016년 말인데 그래서 바로 17년도에 자격증을 따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 강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또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 전문 지도사 자격증도 취득을 해서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좀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서 좋은 반면에 한편으로는 한 가지에 몰입을 못하다 보니까 좀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단점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요즘은 상당히 많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생애설계사 공부를 해서 생애설계사 상담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주객이 전도가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도사를 더 지금 비중 있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생애설계사 강의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뭐 다 생애설계가 잘 돼 있을 것 같아서 뭐 강의는 그렇게 필요치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산업현장 교수로 제가 옛날에 30년간 했던 거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울산 소재의 중소기업체 기술 자문하고 컨설팅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스마트폰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하자마자 책을 쓰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책을 쓰려고 했던 게 이제 어떤 거였냐면은 우리가 책이라는 것은 활자로 남아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완벽하게 알지 못하면은 책을 쓸 수가 없다. 이제 그러는 거에서 내가 공부하는 것을 제대로 완벽하게 알자. 이제 그런 목적이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가 배웠던 것을 좀 일목요연하게 진짜 좀 정리를 해보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처럼 이제 늦게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조금 도움을 될 수 있도록 해보자 해서 지금까지 책을 물론 공저지만 이 6가지 스마트폰 관련된 책은 한 6가지 정도를 제가 출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현직에 있을 때는 그 선생님들 대개 다 지금 LNG 가스를 다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LNG 가스 운반선 건조 기술을 제가 한 15년 동안 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LNG 운반선 공학이라는 대학교 교재도 출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요거는 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제 나머지 오늘부터 해야 될 일은 계정을 만들고 하는 것들을 이제 해볼 겁니다. 근데 선생님들 지금 구글 계정은 다 기억하시죠? 혹시 구글 계정 비밀번호
계정 모르신 분 계시나요? 당연히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는 구글 계정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신 분은 주민등록번호를 모르시더라도 구글 계정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앞으로는 크롬하고 친숙해지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학교를 다닐 때는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로 바뀌었죠. 옛날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썼지 않습니까? 웹브라우저를. 그것을 많이 쓰셨는데 이제 앞으로는 크롬을 자주 쓰셔야 되고 크롬하고 가깝게 지내셔야지 이 비즈니스가 굉장히 편리해지십니다. 그래서 이제 계정 만들기는 이런 순서들에서 하나씩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고 같이 실습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혹시 선생님들 그 브라우저가 무엇인지 아신가요? 브라우저. 이게 지금 브라우저들이죠. 이제 브라우저라는 것은 선생님들이 인터넷을 쓰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이 웹상에서 서로 통신하고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프로그램이 브라우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월드 와이드 앱이라고 그러죠. www, 트리플 W 그게 이제 월드 와이드 앱인데 월드 와이드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게 이제 브라우저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장표를 제일 처음에 넣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디지털 시스템 이런 인터넷을 활용을 하면서 혼돈을 하는 게 구글, 크롬, 인터넷 익스플로러, 네이버 이걸 혼돈해서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웹 브라우저와 포털 사이트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웹 브라우저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HTML 문서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이 브라우저인데 우리한테 친숙한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지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로 지금 업그레이드가 됐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 구글에서 만들었던 크롬 브라우저 그 다음에 익스톱 때는 스윙 브라우저 그 다음에 애플에서 만든 사파리 이런 것들이 브라우저입니다. 그래서 브라우저가 없으면은 우리가 인터넷을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브라우저를 쓰실 때 지금 이 밑에가 어떤 건가요? 작업 표시줄이죠. 예, 여기다 이렇게 넣어놓고 쓰시나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터넷을 이 컴퓨터를 사용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내가 있는 여기 한글을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싶으면은 원래 전통적인 방법은 여기 윈도우지 시작키를 누르면은 이쪽에 모든 프로그램이 떠서 프로그램을 쭉 마우스로 스크롤 해가지고 한국어 컴퓨터 폴더에 들어가서 클릭을 하면 거기에 한글 2010, 2016이 있죠. 그럼 이렇게 뺑 둘러서 오는데 그게 귀찮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바로가기 아이콘을 바탕화면에 놔두죠. 그래서 그걸 더블 클릭하면은 2016이 바로 실행이 되죠. 이제 그것이 이제 2단계고 더 쉬운 방법은 여기다가 작업 표시에다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고정을 해 놓으면은 여기는 한 번 클릭만 하면은 자동적으로 프로그램이 열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선생님들이 컴퓨터를 쓰실 때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을 쓰실 때는 내가 잘 쓰는 프로그램들은 여기다가 작업 표시에다가 고정해 놓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제 고정하는 방법은 좀 이따 같이 실습을 하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게 포털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이게 포털 사이트입니다. 포털 사이트는 웹 브라우저 위에서 내가 어떤 문서를 주고받거나 정보를 검색하거나 어떤 사이트를 검색하거나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사이트를 우리가 포털 사이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네이버, 그 다음에 다음, 구글, 줌 이런 것들이 이제 포털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람들이 구글, 크롬, 네이버 이렇게 막 이 혼돈해서 쓰시던데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은 그래도 여기 명실공히 여기서 이 내일세계지원센터에서 이런 이제 고급 과정을 이수하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가지고 계십사 해서 제가 이 장표를 넣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이제 구분이 되시나요? 예.
자, 이제 계정, 우리가 어카운트라 그러죠. 우리 사람으로 하면은 주민등록번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전부 다 주민등록번호를 해가지고 뭐 여자는 2로 시작하고 남자는 1로 시작하고 이런 룰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디지털 세계에서는 또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이 이제 요 계정이에요. 그래서 계정이라는 것은 특정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이제 수단인데요. 즉 사용자 아이디와 암호로 나눠지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 구글 계정은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글 계정은 블라블라@gmail.com. 그런데 선생님들도 이제 앞으로는 여기 뭐 골뱅이 이런 용어를 쓰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블라블라@입니다. 그리고 gmail.com 이렇게 하셔도 안 되고, 영어로 하려면 끝까지 영어로 해야 되겠죠. gmail.com. 그래서 뭐뭐뭐@gmail.com 이제 이렇게 이 구글 계정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지금 이제 요즘 우리가 그 모든 게 디지털 기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계정이 5가지가 있어요. 첫째, 가장 기본이 되는 구글 계정. 구글 계정을 모르면 스마트폰을 못 쓰죠. 예. 그래서 스마트폰을 잘 쓰기 위해서 반드시 구글 계정을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정을 그런 예전에 그런 정보화 교육에 그런 것들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지금 보면은 대리점에 가서 폰을 바꾸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계정이 바뀌어서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내가 폰을 바꾸게 되면은 구폰과 신폰을 젠더로 연결한 다음에 스마트 스위치를 켜서 모든 데이터를 전송해주고, 그리고 신폰에 가서 계정 로그인만 하면은 예전에 있던 폰에 있던 모든 데이터가 3년 전, 5년 전에 했던 문자 메시지까지 카카오톡 대화방까지 다 넘어오죠.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예, 안 하고 계십니까? 큰일입니다. 그러면은 이것보다 그게 더 중요해요. 그걸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예전에 우리가 대리점에 가면은 젊은 형아가 고객님 제가 개통해 드릴 테니까 앉아 계셔서 커피 한잔 하십시오 그러잖아요. 지는 그럼 뭘 하냐면은 새로운 박인아이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원래 원칙을, 그럼 고객님 구글 계정이 어떻게 되세요? 카카오톡 계정이 어떻게 되세요? 하고 계정과 비밀번호를 최소한 적어서 그럼 가서 커피 드십시오. 제가 할게요. 하고 아까처럼 이렇게 연결해서 다 데이터를 덤프한 다음에 내가 이제 요 폰 주인이야를 인식해 주는 게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카카오톡에 또 요 신폰이 카카오톡 내가 주인이 하려면 카카오톡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젊은 친구가 딱 보니까 저 양반 딱 보니까 저 뭐 구글 계정 하면은 속 시끄러울 것 같거든요. 뻔히 모를 것 같거든. 그럼 계정 부르면 계정이 뭔데? 계정은요 여기 설정에 들어가 보면 요게 계정이거든요. 그럼 비밀번호 아세요? 비밀번호 모르겠는데? 그럼 그걸 찾아드리려면은 한나절 걸리죠. 그러니까 속 시끄러우니까 고객님 뭐 제가 연락처하고 사진만 옮겨드립니다. 그래서 앉아서 차 한잔 하십시오 하면서 지는 새로운 박인아이 열심히 만듭니다. 그리고 옛날 폰에 있던 사진하고 연락처를 지 컴퓨터에서 다운로드 받아요. 그러면 이제 개통을 했죠. 새로운 박인아이를 만들어서. 그럼 있는 폰에 있는 것들을 여기다가 덤프를 하죠. 그리고 나서는 다 됐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셔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앱은 안 되니까 앱은 다 필요한 거 다운받으세요. 이런다고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 어떻게 하시나요? 집에 오시면은 제일 먼저 이제 자랑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오늘 갤럭시 S21 최고급 폰을 샀는데 먼저 사진을 딱 찍어봐요. 사진 옛날보다 좋아졌네. 그리고 자랑질을 하려고 하니 카톡이 돼야지. 그러면 이제 친구한테 전화합니다. 야, 나 오늘 폰 바꿨거든. 나 그 카카오톡 방에 좀 초대 좀 해줘. 그런 경험도 있으실 거라고요. 그러면 들어가서 이제 야, 나 이 갤럭시 S21 오늘 샀다고 딱 자랑을 했어. 근데 예전에는 우리 방이 10명이었는데 갑자기 11명으로 늘어났어. 그런데 내가 자랑질 했는데 한 명은 꼭 안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가 붙죠. 남아있죠. 숫자가 다운 카운팅에다가 한 명이 안 읽으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알 수 없는 사용자님이 나갔습니다 하면서 10명으로 다시 바뀌었어.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10명에서 11명으로 되는 게 동명이인 박인환이가 2명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읽었던 놈이 지난번 박인환이야.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면은 디지털 세계는 모든 사람을 구분할 때 계정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글 계정도 무제한으로 만들 수 있어요. 구글 계정도 만들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만들 때도 조심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구글 계정을 만들면은 앞전에 쓰는 박인환이와 뒤에 계정을 만들라고 쓰는 박인환이는 동일인이지만 여기 디지털 세계에서 인식할 때는 전혀 다른 동명이인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갖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폰을 계정이 그만큼 중요한 이유가 계정을 알면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 넘기고 인식만 시켜주면은 내가 폰에 있는 300개, 500개 되는 앱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도 없고 다 그게 덤프가 돼서 다 사용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요. 단지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진짜 이 폰 주인이 나다는 것만 인식을 시켜주면 돼요. 그 인식을 시켜주는 것이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작업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이 계정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게 5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구글 계정, 반드시. 두 번째는 통신사 계정. 나는 SK텔레콤이야. 나는 LG유플러스야. 나는 KT야. 통신사 계정을 알고 계셔야 되죠. 세 번째, 카카오톡 계정. 카카오톡 없으면 우리는 안 되잖아요. 모든 이 소통의 이 기본 도구가 카카오톡이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내 폰 제조사 계정. 삼성폰 같은 경우는 삼성폰 계정을 쓰셔야 돼요. 왜 써야 되는지 또 설명을 드릴게요. 5번째는 또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포털 사이트 뭘 씁니까? 네이버, 예, 밴드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카카오톡과 밴드는 상호 보완적 관계이기 때문에 2가지를 다 쓰셔야 돼요. 나는 밴드 안 써. 카톡만 써. 나는 카톡 안 해. 속 시끄러우니까 밴드만 해. 그러면은 이제 요즘 디지털 세계에서 뒤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5개는 꼭 아셔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우리나라가 IT 최강국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을 교육을 안 했어요. 계정이 얼마만큼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안 해놓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막 계정을 다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정의 홍수 속에 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그 강의를 했는데 그분이 그 지역에 꽤 그 유명하신 분인데 계정이 이만큼 중요하니까 반드시 자기 계정을 알아서 모르면은 적어가지고 집에 금고안에다 딱 넣어서 보관하십시오. 그러고 이제 했더니 다음번에 강의를 갔더니 딱 왔어요. 박 교수님, 왜요? 딱 해서 호주머니에서 꺼내요. 뭘 꺼낸 것 같더니 A4 딱 접어가지고 이걸 딱 펼쳐주는데 깨알같이 쫙 써졌는데 내 계정 다 찾아왔어. 그렇게 그걸 적어가지고 안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럼 되나요? 큰일 나죠. 내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을 남들한테 보여주고 쓰라고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제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막 아무 생각 없이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생님들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계정의 홍 속에서 살아가실 거니까 기준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안내해드리는 기준을 만드는 방법은 새로운 사이트를 개설할 때 2가지 원칙을 갖고 계시면 돼요. 근데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의 사이트들이 소셜 로그인 서비스라는 걸 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선생님들 줌 써보셨죠? 예. 그런데 내가 줌 로그인 하려면 2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줌 사이트에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넣고 계정을 하나 만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아니면은 그 밑에 구글로 로그인하기, 페이스북으로 로그인하기, SS로 로그인하기, 이렇게 그 소셜 로그인 서비스가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가능하면은 계정을 만드시지 말고 그 소셜 로그인 서비스를 쓰세요. 그래서 거기에는 페이스북, 그 구글,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이런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것들은 다 거기에서 그런 서비스들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미리 캔버스 지난번에 배우셨잖아요. 미리 캔버스도 로그인할 때 구글, 카카오톡, 네이버 다 지원해 주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내가 어떤 사이트를 들어갈 때 그런 소셜 로그인 서비스를 해주면은 무조건 거기를 쓰고 가능하면 아이디를 만들지 마라. 자, 이제 그게 첫 번째 이제 추천을 드리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추천을 드리는 방법은 꼭 내가 계정을 만들어야 될 경우에는 절대 불변인 게 있죠. 구글 계정. 구글 계정을 바꾸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구글 계정을 써요. 그래서 저는 카카오톡도 구글 계정, 삼성 그것도 구글 계정, 다 구글 계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글 계정만 기억하고 있으면 거의 다 통일이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데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다 보면은 이런 이메일 계정을 쓰는 곳이 있고 이메일 계정을 안 쓰는 곳이 있어요. 네이버 이런 데는 이메일 계정 안 쓰거든요. 그러면은 구글에서 앞에 아까 여기 나왔었죠. 여기 요 앞에 부분만 쓰면 되는 것이죠. 요 뒤에는 빼면 되지. 이제 그렇게 쓰는 방법을 저는 권해드리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네이버에 가입을 하는데 구글 계정을 여기다 쓰니까 야, 너 왜 구글 계정 써? 절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구글 계정을 쓰시거나 또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그래도 나는 좀 색다른 맛이 있어야지 계정을 만드는데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요게 구글 계정이에요. 그러면 나는 삼성 사이트에 가입을 해요. 그러면은 삼성의 이니셜이 S잖아요. 그러면은 S 구글 계정. 네이버면은 여기 N 구글 계정. 이렇게 하면은 혼돈될 일이 없죠. 그래서 나만의 룰을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비밀번호도 마찬가지. 구글 비밀번호가 예를 들어서 ABCDEF야. 그러면 요걸 그대로 써도 되고 좀 찝찝하면은 S ABCDEFG, N ABCDEFG 이렇게 쓰면은 그러면 몇 개만 딱 기억을 하면은 내 계정 관리가 다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시고 왜 제가 삼성전자 쓰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계정을 꼭 활성해서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만약에 선생님들이 폰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서 구글에서 폰 찾기가 가능하죠. 위치 찾기 하면 나오죠. 내 폰 위치 찾기 하면은.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게 부산 신항이 있어. 그럼 무슨 이야기예요? 내 폰을 분실했는데 누가 주워다가 이미 팔아서 동남아나 중국으로 가려고 선적 대기 중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150만 원 아까워도 포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안에 있는 데이터죠. 내 운전면허증 사본, 통장 사본, 여권 사본, 우리 가족들 연락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 사본, 온갖 중요한 자료는 거기 다 들어가 있죠. 그렇게 이제 털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글 계정만 사용을 하시면은 그 데이터를 내가 여기서 부산 신항에 있는 폰 안에 있는 데이터를 파괴를 시켜버릴 수 있어요. 남이 못 쓰도록. 그런데 삼성전자 계정을 갖고 활성화를 해놓으신 분은 그 안에 있는 자료를 다 내 컴퓨터로 백업받고 파괴를 시킬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구글보다는 삼성이 훨씬 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역할이 더 크고요. 이제 그 다음에 삼성전자 폰에 들어가 보시면은 보안 폴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가 뭐 메모도 해놓고 그런 중요한 자료 다 이 여권 사본, 뭐 통장 사본 다 이렇게 그냥 사진 찍거나 캠스캔으로 스캔해서 보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냥 갤러리에다 다 넣어놓으신다고. 그러면은 누구든지 그 잠금만 풀어져 있으면 다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삼성전자 폰 안에 보안 폴더라는 게 거기는 지문이 됐던 6자리 비밀번호든 둘 중에 하나를 알아야만이 접근이 가능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 내가 여권 사진 찍어서 넣어놓고 통장 사본 넣어놓고 중요한 문서들은 거기다 다 넣어놓고 하면은 이중 잠금이 돼 있죠. 폰에 여기 잠금 장치가 있고 거기를 풀더라도 보안 장치를 풀어야만이, 보안 코드를 풀어야만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사진이 됐든 문서가 됐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꼭 선생님들이 그런 5가지 계정은
모르시면은 찾아서, 진짜로 모르면은 찾아서 적어가지고 여기 보안 폴더에다 넣어놔도 됩니다. 그런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꼭. 이해되셨죠? 예. 네. 삼성 TV는 뭐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저기 되지만 폰 예를 들어서 LG나 네. 뭐 그 아이폰이나 뭐 이런 것도 그렇게 다 되는 거예요.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전에는 갤럭시 S9을 쓰다 지금 S10 5G 쓴 지가 2년 5개월이 넘었는데요. 지금 그거 바꿀 때 4시간 걸렸어요. 데이터가 많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야, 요즘 스마트 스위치로 하면 바로 다 넘겨진다던데 안 하면 대리점에서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4시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가 계속 하고 다른 일 보다가 와서 데이터 넘어가고 있네. 이 확인 작업을 수없이 해야 되거든요. 하다가 또 무슨 통신이 에러 나버리면 초기화되면 또 새로 해야 되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요구하지 않으면 안 해줄 가능성이 많죠. 이제 그러려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내용도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계정도 알고 계셔야지. 내가 해드리고 싶은데 선생님이 계정 모르시잖아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정도 꼭 알으셔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요 데이터를 넘길 때 가장 시간을 많이 점유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사진이라고 동영상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문자 메시지입니다. 문자 메시지가 제일 시간을 많이 점유해요. 그래서 만약에 폰을 바꾸러 가실 때는, 근데 문자 메시지 우리가 보고 삭제를 안 하고 그냥 이거 중요한 내용인데 보고 그냥 놔둬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 4시간 걸린 주범이 뭐였냐면은 5년 전, 6년 전에 했던 문자가 다 남아있더라고요. 그거를 전부 다 넘기느라고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실 때는 먼저 문자도 필요 없는 것들은 뭐 한 1년 전 거부터는 싹 다 삭제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사진 같은 것도 좀 정리해 놓으시고, 아마 여기 우리 교육 받으실 때 사진은 찍은 즉시 앨범 단위로 정리하라고 말씀 들으셨죠? 예, 그래서 필요 없는 사진 삭제하고 어떤 주제별로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서 정리하는 것은 습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좀 뭐 여담했는데, 여담여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어서 제가 이제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글 계정에는 개인 계정과 브랜드 계정이 있어요. 그래서 구글에는 이 개인 계정은 이제 하나밖에 못 갖습니다. 그런데 계정은 또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 이제 우리가 채널을 만들 때는 개인 계정은 원 채널만 만들어요. 그러니까 개인 계정으로 하면 채널을 한 개밖에 못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브랜드 계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계정은 1개인 계정당 200개까지 만들 수 있어요. 200개까지. 그러니까 뭐 브랜드 계정을 수백 개를 만들 수 있겠죠. 구글 계정을 수없이 만들 수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간단하게 그러면 개인 계정과 브랜드 계정의 차이점을 알아보면은, 개인 계정은 반드시 성과 이름을 분리해서 실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브랜드 계정은 성과 이름을 일괄 같이 입력을 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채널을 만들 때는 1개인 계정은 1채널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1계정 다채널 운영이 가능한데 200개까지 가능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또 큰 차이점이, 이 개인 계정은 90일 내에 계정 이름을 3번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3번이 넘어가 버리면은 그 계정을 폐쇄하기 전에는 이름을 못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이름 장명을 할 때 신경을 써서 장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 계정은 수시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은 왜 저 브랜드 계정이 왜 필요하냐?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제 소개를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활용 지도도 하고 있고 유튜브 크리에이터도 하고 있고 산업현장 교수도 하고 있고 생애설교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4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유튜브 채널을 한 채널에다가
산업의 현장 교수에서 중소기업체 가서 기술주도 했던 것도 올려놓고 유튜브도 올려놓고 생애설계 상담한 것도 올려놓고 그러면은 다양한 정보가 있어서 좋을까요? 요즘은 아니죠. 특화된 전문화된 채널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제 채널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계정을 채널을 4개를 만들어서 이것은 박연환의 생애설계사방, 요거는 뭐 유튜브방, 요거는 뭐 산업현장기술방 이런 식으로 나눠놔서 그 방의 특성에 국한되어 있는 내용들만 올려야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런 이제 브랜드 계정이 필요로 하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이 개인 계정에 접근을 하려면은 반드시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결국 그 이야기는 만약에 제가 채널을 바빠서 못하니까 선생님한테 좀 내가 같이 관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려면은 내 계정을 다 알려줘야 되는 비밀번호까지. 이제 그런데 브랜드 계정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 관리자를 임명을 해주면은 계정 비밀번호를 모르더라도 그 사람이 요 채널의 운영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다 채널을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 개인 계정은 성과 이름을 분리해서 넣어야 되고 1계정 1채널 원칙이고 반드시 비밀번호를 알아야만 접근이 가능하더라. 브랜드 계정은 성과 이름을 같이 집어넣어줘도 되고 1계정 다채널로 해서 20개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것을 수시로 변경이 가능하고 권한만 내가 부여를 받으면은 굳이 비밀번호를 몰라도 거기에 관리자로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더라.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혹시 지금 선생님들이 이 계정을 혹시 모르실까봐 못 찾으신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써놔봤거든요. 아마 교재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다 알고 계신다 하니까 굳이 제가 이제 설명을 안 드려도 되는데, 그래서 스마트폰일 때는 스마트폰의 설정, 구글 계정화를 이렇게 쭉 석삼자 샌드위치 메뉴라 그러죠. 보안 이렇게 쭉 들어가서 찾으면 되고요. 나중에 한번 같이 들어가 볼게요. 교재에 다 있습니다. 없나요? 없어요? 아, 그래요? 제가 요거 오늘 저녁에 우리 사이트에다 요 장표만 올려드릴게요. 제가 이미지로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서는 크롬을 실행을 해서 구글 계정, 보안, 구글로 로그인, 비밀번호 찾기 이렇게 쭉 따라가면은 이제 거기 뭐 생년월일 넣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6자리 국제 문자 메시지라 해서 G 다음에 6자리 코드를 받아가지고 넣어주면은 이제 비밀번호를 이제 알려주죠.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비밀번호를 모르면은 내 계좌번호는 뭐고 어느 통장에서 자동이체가 되고 있고 내 이름이 뭐고 주소가 뭐고 쭉 확인한 다음에 신분이 확인되면은 어떻게 됐어요? 네 비밀번호는 1, 2, 3, 4, 5, 6, 7이야 이렇게 알려줬어요. 아주 오래전에.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새로 넣으라고 나오죠.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금은 암호 기법으로 해서 암호화돼서 그 비밀번호가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 관리자들도 내 암호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려주고 싶어도 못 알려줘요. 그래서 신분이 확인이 되면은 아 진짜 전화가 박연아이가 맞구나.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게 확실하네. 그럼 네가 안 잊어버릴 수 있는 비밀번호를 새로 입력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초기화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예전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야 자꾸 뭐 내 비밀번호 바뀌고 뭐 자꾸 이러면 해킹 당할까 뭐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을까. 근데 좀 강의를 하러 다니다 보면은 지나치게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굳이 그렇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가서 이제 강의를 하고 삼성페이 그 등록을 하고 후불제 교통카드 쓰는 법을 등록을 해드리고 왔는데 이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항상 뭐 돈 빠져나갈까봐.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이 스마트폰 막 누른다 해서 집에 통장에 있는 돈 10억 안 나가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디지털 기기를 쓰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쓰다 보면은 뭐라고 메시지가 뜨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우리들이 그걸 안 읽어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안 읽어보고 아 이거 나 모르는 내용이야. 이거 어려운 거야. 이거 위험한 거야.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삼성전자에서 폰을 150만 원을 받고 팔아먹을 정도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어렵게 해놔버리면 자기들이 감당을 못하죠. 콜센터 불이 날 건데.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읽어봐도 이 문구를 읽어보면 아 이것을 눌러야 되는지 안 눌러야 되는지를 다 알 수 있도록 써놨는데 우리는 그걸 안 읽어보고 아 나는 기계치야 몰라. 이거 잘못하면 무조건 돈 나간대. 이렇게 지레짐작하는 경향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 그렇게 두려워하시거나 할 필요 없고요. 이렇게 이제 이런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이런 걸 쓰시다가 시체말로 속 시끄러우면 그냥 전원 껐다 켜면 지가 다 깨끗이 정리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두려워 마시고 계속 눌러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그럼 같이 한번 조금 이따 실습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정을 만드는 것은 이 개인 계정을 만드는 겁니다. 먼저 구글 개인 계정을 만드는 게 데스크탑 버전은 이렇게 크롬을 실행을 하면은 여기가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제 본인 이름이나 사진이 뜨게 되고 여기 왼쪽에 이 사각형 9개 우리가 이것을 구글 앱 버튼이라고 합니다. 이 구글 앱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메뉴들이 떠요. 그래서 여기에 계정도 있고 검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표기가 잘못됐네요. 계정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지메일도 있고 구글 포토 선생님들 사진 백업 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는데 여기에 사진이 다 들어가 있죠. 내 사진이. 그런데 지금은 요 백업을 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이 6월 이전에는 구글에서 고급 고화질로 설정을 해 놓으면은 사진이 수백만 장이어도 무료로 여기에 저장을 해 줬어요. 그런데 이제 6월 달부터서는 우리가 구글 계정에 로그인 하면은 구글 드라이브에 그게 클라우드 서비스잖아요. 거기에 1인당 15GB를 무료로 할당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를 계속 이제 하면은 그 15GB에서 감산을 해 나가요. 사진이 쭉쭉쭉쭉 들어다가 이제 1기가 정도밖에 안 남는다 그러면은 계속 메시지가 떠요. 야, 네 저장 공간 부족한데 한 달에 2,400원 내고 써라. 계속해서 돈을 내도록 쓰라고 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를 하는 것도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저장을 하겠다 하면은 이제 이 구글 드라이브를 유료 연 한 24,000원인가예요. 그러면은 100기가를 쓸 수가 있거든요. 1년에 24,000원을 내면은 100GB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무조건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나는 쓰셔야 돼요. 원드라이브를 쓰시든지 구글 드라이브도 쓰시든지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쓰셔야 되고 그래서 사진이 여기가 저장되고 있다고 이제 알고 지금 모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기 저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구글 앱 버튼을 누른다. 그러면은 여기 구글 계정을 누른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계정 만들기 이게 뜨고요. 그래서 계정 만들기에 여기에 개인 계정이기 때문에 성과 이름이 구분이 되고 사용자 이름은 자기가 이렇게 추천을 해줍니다. 그냥. 그래서 제 이름이 박인환이니까 지가 영어로 박인환 895 해가지고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데 내가 이 계정을 그대로 쓸 수도 있고 여기 보면은 대신 현재 이메일 주소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자기가 여기에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쓰지 않으면 중복해서만 안 되면은 내가 기억하기 쉬운 계정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넣고 비밀번호도 이렇게 다 입력을 하고 그러면 비밀번호를 확인을 하죠. 두 개가 일치돼야지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다음을 누르면은 이렇게 전화 인증을 합니다. 진짜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증을 하게 되면은 내 여기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다음을 누르면은 이렇게 이제 그렇게 나오면은 국제 문자 발신이라고 해가지고 6자리 코드가 내 문자 메시지로 와요. 그럼 그 6자리 문자를 여기 지 다음에다가 878010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확인을 하게 되면은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구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해서 여기다 쭉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거기 본인의 생년월일, 성별 이런 것들 개인정보를 넣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여기 보면은 복구 이메일 주소 선택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걸 넣어놓는 것을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내가 구글 계정을 쓰다가 자주 안 쓰면은 거기 계정 비밀번호를 이제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구글 지메일을 쓰는데 내가 네이버 메일도 쓰고 있어. 그러면은 복구 메일을 여기다가 블라블라 naver.com 이메일 여기다 등록을 해놓으면은 나중에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때 찾는 방법이 요 복구 이메일로 보내줄까 해서 그거 클릭해서 예를 들어 보면 거기 바로 코드가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비밀번호를 분실했을 때 찾기가 훨씬 용이합니다. 그래서 여기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입력을 안 해도 넘어는 가요. 그런데 저는 이제 들어가시는 것을 저는 이제 권장을 드린다. 예, 죄송합니다. 3분이 초과됐네요. 그래서 잠시 쉬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